어르신, 혹시 어젯밤에도 주무시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아이고 하며 깨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지난 30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배운 의사 민준서입니다. 그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오늘 단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다리 한 곳만 부드럽게 매만져 주시면 그 지긋지긋한 야간 경련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1살 이순자 어르신께서 응급실을 찾으셨다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 박사님, 사흘 전에 알려주신 그 방법 써봤더니 정말 신통방통해요. 30년 만에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지 뭐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 어르신과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께서 똑같은 다리 쥐 증상으로 오셨는데 정밀 검사 결과 다리 혈관에 위험천만한 혈전, 즉 피떡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그 신호가 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3분 영상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평생 다리 쥐 걱정 없이 편안한 잠자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혹은 시퍼런 칼날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잠을 깨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정말 참기 어려우셨을 테지요. 마치 누군가가 장작 패듯 다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노화 현상이려니 혹은 기력이 쇠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대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가을에 겪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이신 최민식 어르신께서는 석 달 동안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연세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평소보다 훨씬 격렬한 통증과 함께 다리가 붓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허벅지 깊은 곳의 정맥에 커다란 피떡이 발견되었고 이미 작은 피떡 조각들이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리 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 즉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이로운 염분이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심장질환의 초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 근육량이 자연스레 줄어들고 혈액순환 기능도 저하되어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지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매년 조금씩 소실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신살 이후부터는 이러한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작은 자극에도 근육 경련, 즉 쥐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혈관 벽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손끝, 발끝으로 가는 말초 혈관의 혈류가 나빠지면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처법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 쥐가 생기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격한 운동을 하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의외로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텃밭을 가꾸시거나 명절 준비로 분주했던 날, 혹은 평소보다 많이 걷거나 등산을 다녀오신 날, 갑자기 무거운 화분을 옮기신 경우에도 근육은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의 회복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 떨어져 있어서 예전에는 거뜬했던 일도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분이 부족하거나 몸 안의 전해질 균형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 즉 좋은 소금기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좋은 소금기들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드신 후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분들, 혹은 평소 물 마시는 것을 즐기지 않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을 때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를 정주행하시거나 뜨개질이나 바둑처럼 한 자세로 오래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잠들 때도 항상 같은 자세로만 주무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특정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나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은 의자에 걸터 앉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쥐관하기 쉽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이 잘 돌지 않게 됩니다. 특히 손끝, 발끝으로 가는 말초 혈관들의 혈류가 나빠지면서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근육 경련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혈액순환 문제가 더욱 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하시는 약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인데 평소 드시고 계신 약들이 다리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고혈압 약 중 일부, 특히 이뇨제 성분, 소변 배출을 돕는 이뇨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고지혈증 약, 일부 항우울제,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화로 인해 근육과 신경 기능이 약해질 때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의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또한 근육 내혈관 분포도 줄어들어서 근육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리쥐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원인들이 우리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발가락 전체를 두 손으로 감싸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손이 발가락에 잘 닿지 않으시면 수건을 활용하세요. 수건을 발바닥 앞부분에 걸고 양끝을 잡고 부드럽게 당기시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으로 30초 정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외수나옵 박지영 어르신께서 지난주에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민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요. 진작 알았으면 그 고생을 덜 했을 텐데요. 이제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비결은 방향입니다. 발목에서부터 심장이 있는 방향으로, 즉 종아리 아래에서 무릎 뒤 오금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주무르지 마세요. 마치 손주 머리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혹은 연고를 바르듯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종아리 뒤쪽 한가운데, 무릎 뒤 오금과 발목의 딱 중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일명 종아리 알통이라고 하는 비복근이 가장 볼록하게 솟아오른 지점 바로 아래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는 승산혈 부근입니다. 바로 그곳이 아주 특별한 지압점입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압박감과 함께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힘으로요. 3초 누르고 3초 쉬고
다시 3초 누르고 이렇게 3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74살 최할머니는 이 방법을 쓰신 지 일주일 만에 30년 만에 밤새 깨지 않고 잤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을 종아리에 10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기분 좋을 정도의 따스한 온열감이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만약 급하게 쥐가 나서 통증이 심할 때는 차가운 수건이나 아이스팩을 먼저 10분 정도 대서 급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따뜻한 수건을 10분간 올려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총 3분이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74살 김영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배우신 후 3주 만에 이제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밤에 푹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넘치고 동네 경로당 가서 장기 두는 재미가 쏠쏠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응급처치법을 알아도 자꾸 다리에 쥐가 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예방법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잠자리에 드시기 30분 전 거실에서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 한 곡 들으시면서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30초씩 3번만 하시면 됩니다. 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뒤로 뻗은 다리의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꾹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다리 각각 30초씩만 하시면 됩니다. 69살 이씨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시더니 정말 신기해요. 박사님, 밤에 다리 쥐가 씻은 듯이 않나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하루에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구수한 우리차를 포함해 물 8잔, 약 1.5에서 2리터 정도는 꼭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도 좋지만 시금치나물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훌륭합니다. 우유나 두유도 좋고 견과류 한 줌, 특히 잣이나 호두를 매일 조금씩 드시면 좋은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71살 박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몬드 대신 잣 대여섯 알씩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만에 다리가 정말 편안해졌어요. 밤에 깨는 일이 없으니 아침이 개운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담소를 나누실 때도 30분에 한 번씩은 잠시 일어나 가볍게 방 안을 거닐거나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주세요. 혹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혈액순환에 좋지 않으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매일 30분씩 한강공원이나 동네 뒷산 산책로를 걸으시면 다리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 나누어서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아침에 뼈를 째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도 합성되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71살 최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으신 지 2달 만에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몸도 훨씬 가뿐해졌고요. 라며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는 발목이 아래로 꺾이면서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가급적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거나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무실 때 발밑에 얇은 죽부인이나 메밀 베개를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 드시기 시작한 후에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한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 상담을 받아보세요. 일부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이뇨제 등이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과 같은 전해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생활 습관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정말로 지긋지긋한 다리 쥐와 작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호들이니까 꼭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다리 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 위험한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경험하던 다리 쥐와 달리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만져보면 다른 쪽 다리보다 뜨겁게 열감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심부정맥 혈전증, 즉 다리 깊은 곳의 혈관에 피떡이 생긴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혈관 속에 생긴 피떡이 혈류를 막아 다리가 붓고 아픈 상태인데, 이 피떡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뵌 한 환자분은 왼쪽 다리만 갑자기 퉁퉁 붓고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무릎 뒤쪽 큰 혈관에 커다란 피떡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여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하루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리 쥐와 함께 다리 색깔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진다면 급성 동맥 폐쇄를 의심해야 합니다. 동맥이 막혀서 다리로 가는 피 공급이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 괴사가 진행될 수 있어 응급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 혹은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정말 위중한 신호입니다. 다리에 있던 피떡이 폐로 이동하여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과 달리 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증상이 지속된다면 척추신경 문제나 말초 신경병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리 쥐와 함께 혈압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큰 폭으로 변한다면 심장이나 혈관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정상 범위이던 분이 갑자기 혈압이 매우 높게 측정되거나 반대로 기운이 없을 정도로 혈압이 뚝 떨어진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리 쥐와 함께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된다면 봉화지겸과 같은 피부 연조직의 세균 감염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발처럼 발에 상처가 잘 나는 분들에게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력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겪었던 아찔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8살 남성분, 박철수 어르신께서 사흘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진찰해보니 오른쪽 다리만 유독 부어 있었고 피부색도 약간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허벅지 안쪽에 큰 정맥에 길고 두꺼운 피떡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어서 시행한 CT 검사에서 이미 작은 피떡 조각들이 폐동맥의 일부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분은 숨이 좀 차긴 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라고 멋쩍게 말씀하시더군요. 다행히 즉시 혈전용의 치료와 항응고 치료를 시작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하루만 더 지체했더라면 그 큰 피떡의 일부가 폐로 넘어가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신호들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집에서 자가치료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즉시 119에 전화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가실 때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무엇인지,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오랫동안 거동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족 중에 혈전 질환이나 유사한 병력이 있는 분이 있는지 등을 미리 간단히 정리해서 가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신호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괜한 걱정이었다면 천만다행이고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구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다리 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알려주신 승산을 말고 다른 좋은 지압점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움푹 들어간 태계혈, 도 좋고 무릎 뒤 오금 정중앙에 위치한 위중혈, 도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지압점입니다. 손으로 하는 마사지 방법도 좋은데요. 종아리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발목에서부터 무릎 쪽으로, 즉 심장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주물러주세요. 마치 치약을 아래에서부터 짜 올리듯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혈액순환 개선제 중 일부는 분명히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 또는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혈액 응고를 막는 약,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이나 다른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으로는 마늘, 양파, 생강,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기본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꾸준한 하체 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운동선수들의 다리 쥐는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운동선수들의 다리 쥐는 주로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의 과도한 사용, 그리고 다량의 땀 배출로 인한 수분 및 전해질 손실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단시간에 급격하게 수분과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빠져나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는 맹물보다는 이온 음료나 약간의 소금을 탄 물, 혹은 오미자차를 마시는 것이 전해질 보충에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후 정리 운동 및 근육 이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부의 다리 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체중이 증가하고 호르몬 변화 및 체액량 증가로 인해 다리 쥐가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후기에는 커진 자궁이 골반 내 혈관을 압박하여 다리 부종과 함께 다리 쥐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그리고 규칙적인 산책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하고 주무시고 유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 지압이나 강한 마사지는 반드시 산부인과 주치의와 상의 후에 신중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도 다리 쥐가 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도 다리 쥐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성장통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뼈의 성장 속도에 비해 근육이나 힘줄의 성장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불균형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밤에 종아리나 허벅지 앞쪽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드러운 마사지와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장에 필요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 예를 들어 멸치볶음, 두부 요리, 제철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잦거나 한쪽 다리에만 국한되거나 낮에도 지속되거나 절뚝거릴 정도로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 다른 질환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편안한 단잠과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리 쥐는 분명히 괴로운 증상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자기관리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평소 건강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종아리 특별 지압점 누르기까지. 분명히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 좋은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더 궁금하신 점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다리로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르신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원에서 받는 전문적인 진료나 의사, 한의사 선생님의 의학적 상담과 조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몸 상태와 체질, 생활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효과와 결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에서 제공된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모든 건강관리 방법의 실천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에 따라 해주시길 바라며 그에 따른 결과 역시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맙습니다.